제 이름은 최희진, 올해 46입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키우며 강남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저는 60세 건물주와 금기를 넘었습니다. 예비 사돈과의 뜨거운 사랑.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남 특급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서 아들 준혁이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상대 집안이 강남에 건물 여러 채를 가진 부자라고 들었거든요. 가난한 과부 엄마라고 무시당할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준혁이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고 옆에 곱상한 약혼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키가 185는 되어 보이는 큰 체구에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흰 머리가 살짝 섞였지만 얼굴은 젊어 보였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 정도로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박민재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제 손이 아기 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아, 네. 준혁이 엄마 최희진입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전기가 찌릿통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뜨겁고 거칠었습니다. 사포처럼 까칠하면서도 엄청나게 뜨거운 체온이었습니다. 손을 잡았다 놓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가져왔지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분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그분의 눈은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봤다가 목선을 봤다가 특히 블라우스기 사이로 보이는 쇄골 부분을 집요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불편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려서 그릇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준혁이와 수진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희진 씨,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사부인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46입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저는 62입니다. 그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외롭더라고요. 그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희진 씨도 그러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끌어안고 울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저는 아들 키우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밤은 오잖아요. 그의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희진 씨,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연락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정중한 이유였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았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강렬한 눈빛, 뜨거운 손, 낮게 깔린 목소리, 손바닥을 봤습니다. 악수했던 오른손이 아직도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그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그 큰 손이 제 몸을 쓰다듬는 꿈. 땀에 흠뻑 젖어서 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반찬가게 일을 했지만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희진 씨, 저 박민재입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혼수 준비 때문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뵐까요? 호텔 라운지. 왜 하필 호텔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특급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셔츠를 입었는데 오히려 더 남자답게 보였습니다. 왔어요?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존댓말에서 반말로. 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손. 그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15층에서 멈췄습니다. 객실 복도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1507호 앞에서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희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혼수 얘기 같은 거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제 입에서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이 뜨거웠습니다. 단단한 가슴팍에 제 얼굴이 파묻혔습니다. 60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남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냄새였습니다. 희진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견례 날부터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낮게 깔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욕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물어봤지만 이미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사돈 될 사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손은 그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뭐 어때요? 법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입술만 맞췄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혀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키스였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가 허리를 감싸고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온몸이 그의 체온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키스가 끝났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희진 씨, 미안해요.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요. 그가 제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사돈, 민재라고 불러요. 아니, 오빠라고 불러요. 그건 우리 나이 차이 14살이에요. 오빠 맞잖아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블라우스 위로 느껴지는 그의 손길이 뜨거웠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돼요. 준혁이가 알면 어떡해요. 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만 조심하면 돼요. 그가 제 목에 입술을 묻었습니다. 간질간질했고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아, 오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줘. 다시, 오빠. 좋아. 너무 좋아. 그의 손이 제 허리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몸이 움찔했습니다. 놀랐어요? 네.
오래간만이라. 나도 오래간만이에요. 15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안 잡았어요. 그가 저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앉히더니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허벅지가 맞닿았습니다. 희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외롭죠? 네. 밤에 혼자 있으면 힘들죠?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일만 하다가 집에 가면 텅 빈 집이에요.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미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희진 씨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나를 채워줄 수 있겠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오빠, 우리 사귀어요. 물론 아이들 몰래요. 결혼식까지는 비밀로 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면 돼요. 나 건물 여러 채 있어요. 우리만의 공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들키면요? 안 들켜요. 내가 조심할게요. 그가 제 볼에 키스했습니다. 이마에도 코끝에도 키스했습니다. 희진 씨, 나 진심이에요.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목소리가, 떨리는 손길이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오빠 자꾸 생각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럼 됐어요. 우리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더 뜨거웠습니다.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옷은 벗지 않았지만 손은 온몸을 훑었습니다. 희진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급하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가 간신히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셔츠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자주 보고 싶어요. 네. 저도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블라우스가 구겨져 있었고 립스틱도 다 지워졌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얼얼했습니다. 그의 키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목에 붉은 자국이 살짝 보였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컨실러로 가렸습니다. 준혁이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그날 밤부터 박민재 오빠와의 비밀 연애가 시작됐고 문자가 왔습니다. 잘 들어갔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내일도 보고 싶은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자주 만나면 들킬 것 같아요. 그럼 이틀에 한 번?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희진아, 나 참을 자신 없어. 하루만 안 봐도 미칠 것 같아. 그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이 났습니다. 60세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3번? 좋아. 월수금 보자.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분의 건물 중 하나인 오피스텔에서 만났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30평대 넓은 공간에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오빠 집이에요? 응. 가끔 늦게까지 일하면 여기서 자고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그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여자 데려온 적은 없어? 희진이가 처음이야.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오피스텔은 우리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저녁이면 저는 반찬가게 문을 닫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교회 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분이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요리를 하고 있었고, 때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오빠. 보고 싶었어?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인사였지만 매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와인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한 연인들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곧 사돈이 될 사이였습니다. 희진아, 행복해?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나도 60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야.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오빠,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내가 조심할게.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언젠가 깨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금기된 사랑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요. 일주일에 3번씩 만나는 것도 모자라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그분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뭐해? 보고 싶어. 반찬 만들고 있어요. 오빠는요? 건물 임대료 받으러 다니는 중. 근데 머릿속엔 희진이밖에 없어. 이런 달달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찬 가게에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손님인 척하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 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가게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빠, 왜 여기 와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가 카운터 너머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나저나 희진아, 여기서 혼자 일하느라 힘들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아니야. 직원 하나 뽑아. 내가 월급 줄게. 뭐, 그건 안 돼요. 왜? 나 돈 많아. 내 여자 이렇게 고생시키기 싫어.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좀 넓혀. 옆 가게 비었던데? 내가 사줄게. 오빠, 그건 너무. 희진아, 나 건물주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편하게 해주고 싶어?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옆 가게까지 합쳐서 반찬 가게가 2배로 넓어졌고 30대 아주머니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오빠 덕분에 너무 편해졌어요. 그럼 이제 시간 많이 생겼네? 나랑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다.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드라이브를 하고 저녁에는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이 특별한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희진아, 오늘 밤 드라이브 갈래? 야간 드라이브인 극장 있는데. 드라이브인 극장이요? 응. 차 안에서 영화 보는 거야. 아무도 우릴 못 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도 못 본다는 말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그날 밤 10시 그분의 검은색 세단을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있는 드라이브인 극장이었습니다. 차들이 몇 대 있었지만 서로 거리를 두고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완전 프라이빗해. 옆 차도 안 보여. 그분이 차를 후미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희진아, 이리 와. 그분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넓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화 안 보고 뭐해요? 당신 보고 싶어서 왔지. 영화 보려고 온 거 아니야. 그분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 안이라 더 밀착됐습니다. 오빠, 여기 다른 차들도 있어요. 괜찮아. 다들 자기들끼리 바쁘니까. 썬팅도 짙게 해놨어.
아, 오빠, 좋아? 응. 차 안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키스가 시작됐고 손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희진아, 너무 예뻐. 미치겠어. 그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창문이 김으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오빠, 여기서 이러면 아무도 못 봐. 걱정 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차량 간격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극장 직원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서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블라우스 단추를 잠그고 그분은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아, 네. 금방 옮기겠습니다. 직원이 가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거봐, 들킬 뻔했잖아. 미안. 너무 흥분했나 봐. 그분이 웃으며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의 데이트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에 함께 갔고 준혁이 결혼 예물을 보러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사부인, 이쪽으로 오시죠. 사람들 앞에서는 존댓말을 썼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귀금 속 매장을 둘러보는데 그분이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직원이 안 보는 사이였습니다. 오빠, 사람들 봐요. 괜찮아. 사돈끼리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 그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탈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빈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갔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요? 키스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 그분이 저를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했습니다. 격렬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누가 들어요? 쉿. 조용히. 스릴이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이 긴장감이 우리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탈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립스틱도 번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고쳐야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가구 매장에 갔습니다. 아이들 신혼집 가구를 본다는 핑계였습니다. 사부인, 이 침대 어때요?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전시된 킹사이즈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게요. 좋아 보이네요. 한번 누워봐야 알죠. 같이 누워볼까요? 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편하게 테스트해 보세요. 다들 그러세요. 그분이 먼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희진 씨, 이리 와보세요. 어쩔 수 없이 옆에 누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매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침대가 좋네요. 푹신해요.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희진이랑 뒹굴고 싶다. 오빠, 정신 차려요. 사람들 다 봐요. 하지만 그분은 은근슬쩍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불 밑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좋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그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돈 행세를 하며 뒤로는 연인처럼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그게 더 짜릿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오피스텔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희진아, 오늘은 그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응? 더 가고 싶어. 키스만으로는 부족해. 그분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욕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오빠, 희진아,
나 참는 거 한계야.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분이 저를 소파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오빠, 저 오래간만이라 떨려요. 나도 떨려. 15년 만이야. 그분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할게. 아프지 않게. 응. 그분이 저를 침대에 눕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진아, 눈 떠. 나 봐. 눈을 떴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뻐. 너무 예뻐. 그분의 입술이 제 목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쇄골, 가슴, 배. 온몸에 그분의 키스가 흩뿌려졌습니다. 아, 오빠. 희진아, 준비됐어? 응. 사랑해, 희진아. 나도 사랑해요, 오빠.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다정했습니다. 뜨거웠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고 땀에 젖은 몸으로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그분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며 그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위기를 맞게 될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몸을 나눈 후에는 마음까지 완전히 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분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잤어? 어젯밤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뛰어. 저도요. 오빠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오늘 저녁에 봐. 보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달달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도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직원 아주머니가 많은 일을 도와줘서 저는 오후 5시면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오빠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분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요리를? 응. 희진이 맨날 해주니까 오늘은 내가 해볼까 싶어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귀여웠습니다. 뭐 만드는 거예요? 된장찌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뒤에서 그분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저한테 잘해줘서. 그분이 돌아서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희진아, 나도 고마워. 당신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 우리는 주방에서 키스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그분의 무릎을 베고 누워 드라마를 보는데 그분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희진아, 응? 우리 나중에 결혼할까?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결혼이요? 응. 아이들 결혼하면 우리도 하자. 당당하게. 근데 준혁이가 뭐라고 할까요? 처음엔 반대하겠지. 근데 설득할 수 있어. 우리 진심 보여주면 돼. 그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빠, 저 무서워요. 아들한테 미움받을까봐. 안 그럴 거야. 준혁이도 착한 애잖아. 엄마 행복 바랄 거야.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진아, 나 진심이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도요, 오빠. 우리는 소파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펜션을 빌렸습니다. 와, 여기 좋다. 펜션은 산 중턱에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계곡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어. 완전히 우리만의 공간이야. 그분이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짐을 풀고 계곡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길이라 자유로웠습니다. 희진아, 저기 벤치에 앉아있자.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거 처음이야. 돈 버느라 평생 뛰어다녔는데 그분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힘들었겠어요. 응. 근데 희진이 만나고 나서 삶의 여유가 생겼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요. 반찬 가게만 하면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희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오빠. 우리는 벤치에서 키스했습니다. 새소리와 물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곳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고기를 구워주고 저는 상추를 쌌습니다. 자, 제가 쌈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다. 희진이가 싸주면 더 맛있어. 오빠도 저한테 해줘요. 그럼. 자,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에게 먹여주며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펜션의 노천탕에 들어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와, 별 진짜 많다. 그러게. 서울에서는 못 보는 별이야. 그분이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물과 그분의 체온이 겹쳐졌습니다. 희진아.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60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분이 제 어깨에 턱을 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별을 보며 있었습니다. 물에서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놔서 계곡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진아, 이리 와. 그분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시작됐고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천천히 오랫동안 사랑을 나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색하고 애무했습니다. 희진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오빠. 너무 사랑해요. 땀에 젖은 몸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그분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을 보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살짝 키스했습니다. 그분이 눈을 떴습니다. 잘 잤어? 응. 오빠 품에서 자니까 꿀잠 잤어요. 나도. 희진이 안고 자니까 좋더라. 우리는 침대에서 뒹굴며 아침 시간을 보냈습니다. 브런치를 먹고 펜션을 나섰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쉽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나도요. 현실로 돌아가기 싫어요. 괜찮아. 우리 자주 오면 되지.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반찬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상견례 다시 해요. 결혼식 날짜 정하려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그분에게 문자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또 만나야 해요. 알아. 수진이한테 들었어. 괜찮아. 우리 조심하면 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분을 보면 자꾸 눈이 가고 웃음이 나왔고 들킬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다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 그리고 저와 박민재 회장님.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저희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다음 달 15일이요. 어머, 벌써? 네.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요. 수진이가 준혁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밑으로 그분의 발이 제 발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분은 태연하게 준혁이와 대화하면서도 발로는 제 종아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고 물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요.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더운가 봐. 에어컨 틀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분이 피식 웃는 게 보였습니다. 장난치는 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셨고 준혁이와 수진이가 화장실에 갔으며 우리 단둘이 남았습니다. 희진 씨, 괜찮으세요? 아까 많이 놀라셨죠?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장난 심해요. 애들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요? 미안.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조심해야죠. 알아. 근데 오늘 밤에 봐. 꼭. 네. 준혁이와 수진이가 돌아왔고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희진이 보면서 손도 못 잡고 그분이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나도요. 오빠 앞에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 이렇게 숨어서 만나게 해서. 아니에요. 이것도 행복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희진아, 결혼식 끝나고 우리도 공개할까? 네. 아이들한테 우리 사귄다고 말하자. 이제 숨기기 힘들어. 오빠, 아직 이르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 진심이잖아. 떳떳하게 말하고 싶어?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응, 천천히 생각해. 내가 기다릴게. 그날 밤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위기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신혼집 준비로 바빴고 저와 사도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오피스텔로 가려는데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있어. 왜? 그냥. 요즘 엄마 자꾸 늦게 들어오시길래.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 만나고 그래.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지. 맨날 일만 하시지 말고.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준혁이가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준혁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자꾸 늦게 들어온다고 물어봐요. 요즘 이상하대요. 그분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우리 좀 더 조심하자. 응.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낮에 백화점에서 그분과 만났습니다. 신혼집 살림살 것들을 보러 갔다는 핑계였습니다. 사부인, 이 그릇 세트 어때요? 좋네요. 수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중하게 대화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자 그분이 제 허리를 슬쩍 감쌌습니다. 오빠, 사람들 봐요. 괜찮아. 다들 바빠. 그분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봐. 보고 싶어 죽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었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아, 여기 웬일이니?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어요. 어머님도 살림 보러 오셨어요? 아버지도 같이 오셨네요? 수진이가 그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혼자 고르면 실수할까봐 내가 따라왔지. 그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볼게요. 수진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그릇을 고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에 뭐 묻었어요? 수진이가 제 목을 가리켰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스카프로 가렸던 부분이 흘러내렸나 봅니다. 빨간 자국 같은데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그게 어젯밤에 문에 부딪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은 어젯밤 그분이 제 목을 너무 세게 빨았던 거였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황급히 스카프를 고쳐 맸습니다. 수진이가 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저 회사 가봐야 해요. 어머님,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수진이가 가고 나서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괜찮아. 그냥 자국일 뿐이야. 키스마크라고 생각 안 할 거야. 하지만, 희진아, 너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집에 일찍 들어갔고 준혁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뭔데?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뭐가? 자꾸 외출하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오늘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목에 자국 있었다면서요? 그건 문에 부딪혀서. 엄마, 솔직히 말해요. 혹시 누구 만나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도 안 만나. 정말요? 근데 왜 자꾸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준혁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아요. 누구 만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숨기지는 마세요. 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방에 들어갈게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들킬 것 같아. 이제 정말 들킬 것 같아. 핸드폰을 꺼내 그분에게 문자했습니다. 오빠, 준혁이가 의심해요. 누구 만나냐고 물어봤어요.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희진아, 괜찮아? 아니요. 무서워요. 들킬 것 같아요. 당분간 조심하자. 만남 줄이고. 응, 미안해. 내가 목에 자국 남겨서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희진아, 사랑해. 우리 조금만 참자. 응, 사랑해요, 오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자만 주고받았으며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친구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분의 차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강변 주차장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희진아. 나도요, 오빠.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일주일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격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욕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희진아, 미치겠어. 너 없으니까 살 수가 없었어. 나도요. 매일 오빠 생각만 했어요. 오빠, 여기서 하자. 못 참겠어. 여기서요? 차 안에서요? 응.
아무도 없어. 괜찮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들짝 놀라 서로 떨어졌고 저는 황급히 옷을 바로 입고 그분은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금방 이동하겠습니다. 네, 빨리 가주세요. 경찰이 가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만 헐떡거렸습니다. 미안해, 희진아. 너무 급했나 봐. 아니에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피스텔로 가자. 거기서 제대로 하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보니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오토바이 계속 우리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응? 설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5층에서 내려서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참았던 욕망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격렬했고 뜨거웠습니다.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집에 가는 중인데?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왜? 집에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뭘 봤는데? 엄마가 밤에 몰래 나가는 거. 그리고 검은색 세단 타고 가는 거. 숨이 막혔습니다. 준혁아,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으며 핸드폰을 꺼내 그분에게 문자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준혁이가 알았어요.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희진아, 뭐라고 했어? 어젯밤에 나가는 거 봤대요. 검은색 세단 탄 것까지. 젠장, 내 차였구나. 미안해, 희진아. 어떡해요, 오빠. 이제 끝인가 봐요. 아니야. 내가 갈게. 같이 말하자. 오빠까지 오면 더 큰일 나요. 괜찮아. 어차피 들킬 거 당당하게 말하는 게 나아. 오빠. 희진아, 나 진심이야. 도망치지 않을게. 준혁이한테 제대로 말할게. 고마워요,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곧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지만 그분이 함께 해준다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준혁아, 누구 만나고 온 거죠? 솔직히 말해요. 그게,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젯밤 11시에 집 나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들어오는 것도.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새 어디서 뭐 한 거예요? 누구랑 있었어요? 미안해, 준혁아. 누구냐고요?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 오빠. 아니, 사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아,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준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앉아라. 준혁이는 의자에 앉아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아, 할 말이 있다. 그분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젯밤에 만난 사람. 나다.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나랑 내 엄마가 사귀고 있어. 뭐라고요? 준혁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님은 수진이 아버지잖아요. 알아. 근데 우리 둘 다 혼자고 서로 좋아하게 됐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수진이 아버님이랑 사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언제부터요? 상견례 이후로. 뭐, 그때부터? 준혁이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엄마, 정신 차려요. 저 사람은 수진이 아버지라고요. 준혁아, 진정해. 그분이 일어섰습니다. 나 진정 못해요. 이게 말이 돼요? 사돈끼리 사귀는 게 법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 둘 다 성인이고 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 결혼하는데. 미안해, 준혁아.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참으면 되잖아요. 왜 하필 수진이 아버지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준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당연하죠. 수진이는 뭐예요? 수진이가 알면 어떡하게요? 내가 수진이한테 말할게. 뭐라고요? 숨기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말할 거야. 미쳤어요, 정말. 수진이가 알면 우리 결혼 어떻게 돼요? 결혼은 예정대로 해. 우리가 사귀는 거랑 너희 결혼은 별개야. 별개라고요? 말이 돼요, 그게. 준혁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사귄다고? 수진이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설득할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준혁아, 나 진심이야. 내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60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제 결혼을 망치려고요? 망치지 않아. 오히려 더 화려하게 치러줄 거야. 비용은 내가 다 댈게.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준혁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듣기 싫어요. 엄마도 외로웠어. 아빠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아무나 만나요? 하필 사돈을? 아무나 아니야. 민재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오빠라고 불러요? 징그러워 죽겠네. 준혁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전화가 있을게요. 보기 싫어요. 준혁이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분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오빠, 우리 어떡해요? 괜찮아. 준혁이 설득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수진이는요? 내가 말할게. 오늘 바로. 그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지금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야. 네. 지금이요? 응. 빨리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진아, 같이 가자. 수진이한테도 말해야 해. 30분 뒤 그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수진이가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아라, 수진아. 그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나 희진 씨랑 사귀고 있어.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준혁이 엄마랑 사귀어. 진심이야. 아빠, 장난이죠? 아니야. 진심이야.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진짜예요? 미안해, 수진아. 우리, 언제부터요? 상견례 이후로. 수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돈끼리. 수진아, 아빠, 정신 차려요. 저 결혼하는데. 알아. 근데 아빠도 사람이야. 사랑하게 됐어.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알아요? 응. 아까 말했어. 뭐라고 하던데요? 많이 화났어. 당연하죠. 저도 화나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러시면 저희 결혼 어떡해요? 결혼은 예정대로 해. 아빠가 책임질게. 책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이에요?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 오빠가 뭐라고 할까? 창피해 죽겠어. 그분이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수진이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생각 좀 할게요. 오늘은 못 있겠어요. 문이 쾅 닫혔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다 망쳤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사랑한 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그분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희진아, 나 포기 안 해. 당신 절대 못 놓아. 오빠, 우리 당당하게 살자. 숨지 말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분의 품만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재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진아,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그분은 준혁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응? 회장님이랑 얘기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엄마가 평생 나만 키우느라 희생했다고. 이제 행복할 자격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혁아, 솔직히 아직도 이상해요. 근데 엄마가 행복해 보이긴 해요. 정말? 네. 요즘 엄마 얼굴 완전 달라졌어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준혁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말씀이 결혼식 예정대로 하고 오히려 더 크게 해주신대요. 응, 그러시겠대. 엄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좋으시면 저도 찬성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 있어요. 뭔데? 우리 결혼식 끝나고
엄마도 회장님이랑 결혼하세요. 당당하게. 응, 그럴게.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그래. 솔직히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알아. 미안해. 근데 아빠 보니까 15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더라고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행복해 보인 적 없었어요. 일만 하시고 표정도 없으시고 그랬구나. 근데 어머니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농담도 하시고 웃으시고. 수진아, 준혁 오빠랑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모님 행복막을 걸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 수진아. 대신 우리 결혼식 끝나고 어머니도 아빠랑 결혼하세요. 약속해요. 그럴게. 꼭 그럴게.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준혁이와 수진이가 입장했습니다. 저는 혼주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박민재 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사돈이었지만 테이블 밑에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예쁘지? 그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 준혁이 진짜 멋있어. 수진이도 이쁘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줄의 말씀이 끝나고 양가 부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박민재 회장님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두 젊은이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관계도 없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그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60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준혁군, 수진아, 너희도 그런 사랑하면서 살아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가 저희 테이블로 왔습니다. 엄마,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다 아들. 그분이 준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세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행복할게. 아이들은 신혼여행을 2주 동안 하와이로 떠났고 우리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분의 별장은 제주 서쪽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민재 오빠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짐을 풀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바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희진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이제 숨지 않아도 돼서 좋아. 그분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오빠,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테라스에서 키스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와인을 한잔 했으며 소파에 앉아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진아, 우리 언제 결혼할까? 아이들 신혼여행 다녀오고. 좋아. 그럼 한 달 뒤? 응. 근데 조촐하게 하자. 우리 나이에 화려하게 하면 이상하잖아. 알았어. 가족들만 모여서 하자. 응.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재 오빠가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희진아, 욕조에 물 받아놨어. 같이 들어갈까? 응. 욕실로 갔습니다. 오션뷰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위에는 장미 꽃잎이 떠 있었습니다. 우와,
언제 준비했어요? 조금 전에. 희진이 놀래켜주고 싶어서. 고마워요, 오빠.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민재 오빠도 들어왔습니다. 이리 와. 좋아? 응, 너무 좋아. 희진아, 너무 예뻐. 오빠도 멋있어. 60세 맞아요? 그래. 근데 희진이 만나고 나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키스를 했고 물속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희진아, 침대로 가자. 응. 물에서 나와 몸을 닦았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희진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오빠. 그날 밤 우리는 천천히 깊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안고 사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별장에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낮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밤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허니문이구나. 민재 오빠가 말했습니다. 응, 신혼부부 같아. 곧 진짜 부부 될 거잖아. 그러게. 일주일이 지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늦은 나이에 달력을 확인했고 생리가 3주째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 오빠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응? 생리가 안 와요. 뭐?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3주째요. 그리고 요즘 속이 안 좋아요. 희진아, 혹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일 바로 가자.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십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자연 임신이네요. 46세 나이에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희진아, 어떻게 됐어?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진짜? 정말? 응, 6주래요. 희진아,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30분 뒤 그분의 차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희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0살의 아빠가 되다니. 꿈만 같아. 나도 46살의 엄마가 되다니.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우리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엄마,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앉아라, 애들아. 그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네. 희진 씨가 아기를 가졌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엄마가 임신했어. 6주 차야. 어머.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준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미안하긴요. 축하해요, 엄마. 준혁이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안았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엄마 나이에 임신이라니. 준혁아.
엄마,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도 다가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저도 동생 생기는 거 너무 좋아요. 고마워, 수진아. 그분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하려고 해. 조촐하게 가족들끼리만. 당연하죠. 빨리 하세요.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구청에서 조촐하게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가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이제 정식 부부네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떨려요. 나도 60살에 결혼하니까 새롭네. 우리는 웃으며 키스했습니다. 으악, 보기 민망해요. 수진이가 눈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도 저럴 거야. 준혁이가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족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강남 아파트에서 살게 됐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직도 꿈만 같아요. 내가 건물주 부인이라니. 건물주 부인이 아니라 내 아내야. 그분이 저를 안아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오빠, 아기 있는데 조심해야 해요. 알아. 천천히 할게. 그날 밤도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기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뜨겁게. 임신 기간 동안 그분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입덧할 때는 등을 쓰다듬어주고, 배가 부를 때는 발을 주물러줬습니다. 희진아, 뭐 먹고 싶어? 딸기요. 딸기? 지금 한밤중인데?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요. 알았어. 사올게. 그분은 한밤중에도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딸기를 사왔습니다. 자, 먹어. 고마워요, 오빠. 우리 아기 엄마한테 뭐든 해줘야지. 그분이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5개월쯤 됐을 때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에요. 정말? 그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공주님이구나. 오빠, 좋아요? 당연하지. 희진이 닮은 딸이라니. 벌써 예쁠 것 같아. 그분이 제 배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딸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야 해. 뱃속에서 아기가 꿈틀거렸습니다. 움직였어요. 정말? 나도 느껴봐도 돼? 당연하죠. 그분이 손을 배에 댔습니다. 와, 진짜 움직이네.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 배 진짜 많이 나왔다. 그러게 이제 5개월인데. 벌써 이래. 태교 잘하세요. 저희가 태교 동화책 사왔어요. 수진이가 책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준혁 오빠가 읽어줘 봐요. 내가 부끄러운데. 괜찮아. 삼촌이 읽어줘야지. 준혁이가 책을 펼쳤습니다. 옛날에 준혁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뱃속 아기가 또 움직였습니다. 어머, 또 움직여요. 진짜? 삼촌 목소리 좋아하나 봐. 모두 웃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아파요. 병원 가자. 새벽 3시 그분이 저를 업어서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힘내요, 희진 씨. 조금만 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희진아, 할 수 있어. 힘내. 으아.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우리 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분도 울고 있었습니다. 희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우리는 아기를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민서로 지었습니다. 민재의 민, 희진의 서, 민서. 예쁜 이름이네요. 준혁이와 수진이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와, 진짜 작다. 너무 귀여워요. 수진이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준혁아, 이게 내 여동생이야.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잘 돌봐드릴게요. 나도 이제 언니네. 수진이가 기뻐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아는 쉽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그분이 일어나서 안아줬습니다. 쉿, 우리 공주님. 아빠가 여기 있어. 60세의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오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희진이 쉬어. 나 힘 좋아. 그분은 밤새 아기를 돌봤습니다. 아침이 되면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뭐가? 당연한 거지. 60세에 육아하느라 힘들죠? 전혀. 오히려 젊어지는 것 같아. 그분이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서가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우리 민서 공주 돌 축하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도 왔고 그분의 사업 파트너들도 왔습니다. 회장님, 60세에 아기 낳으시니 대단하시네요. 사랑하니까 가능했죠. 그분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서가 돌잡이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가수 하려나 봐. 모두 웃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를 재우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희진아.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꿈만 같아. 나도. 60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견례 때 희진이 봤을 때 심장이 뛰었어. 이 사람이다 싶었어. 나도요. 오빠 손 잡았을 때 전기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네. 그러게요. 사돈이 될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다니. 우리는 웃었습니다. 희진아, 둘째 어때? 네. 민서 동생. 하나 더 가질까? 오빠 미쳤어요? 제 나이가 벌써 47인데. 괜찮아. 한 번 했는데 또 하면 되지. 그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에이, 이제 그만해요. 농담이야. 우리 민서만으로도 충분해. 그분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46세에 찾아온 사랑. 60세 건물주와 과부의 금기된 로맨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돈끼리 사귀다니 말이 돼? 나이 차이도 14살이나 나는데.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기까지 낳았으니까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체면 때문에,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나요? 용기를 내세요.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세요. 그곳에 진짜 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돈과 바람나서 아기까지 낳은 저처럼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강남 어느 백화점 유아용품 코너에서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와 유모차 끄는 여자가 팔짱 끼고 가는 걸 보신다면 그게 바로 저희 부부입니다. 욕하지 마시고 부러워만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최희진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